네, 화장품 품질 관리 3주차 강의 3차 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화장품에 있어서 안전성 시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왜 안전성 시험을 갖다 해야 되는지, 특히 화장품 법에서는 어디에서 안전성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갖다 받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영유아용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관도 해야 되고 작성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위해성 평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료들도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성 시험에 관련된 종류에 대해서는 또 특히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심사 자료에 어떠한 그런 시험 자료들이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런 시험을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체 시험을 갖다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화장품 사용하는 것이 뭐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자료가 되고 시험 대상이 되고 평가 대상이 되고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시험하는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시험관 또는 비커 이런 데서 실험실에서 안전성이 과연 담보가 되는지 이를 갖다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실험들을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생체에 실험하는 뭐 사람 이외라도 동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는 실험을 갖다가 인비보, 동물이 아닌 경우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검증을 하니까 이렇게 생명체를 통해서 하는 실험을 인비보.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은 실험 동물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험 동물로는 어떠한 동물들이 많이 쓰이는지, 그래서 토끼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개, 비글류 같은 이제 개라든가, 또는 돼지라든가, 또는 이제 원숭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널리 쓰이는 것이 이제 쥐, 뭐 마우스를 포함해서 rat, 기니 피그, 뭐 몰모트류의 그런 이제 쥐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5가지 유형의 실험 동물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쥐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쥐와 관련된 마우스, 렛, 기니피그, 멀모트 이런 쥐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왜 쥐를 갖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쥐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번식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그랬죠. 보통 일반 쥐의 경우에 한 세대, 즉 자손을 번식하는데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가 2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대략 한 세대 넘어가서 다시 그 자손을 갖다 낳고 그러는 게 한 90일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가 하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실험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 그런 요소들과 관련된 경우에는 쥐를 갖다 이제 많이 사용이 하는 거고, 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하고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75%에서 80% 가까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제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5% 이상 DNA 정보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실험 동물들이 많이 희생되고
라고 하는 점을 거의 끝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도 해마다 그 실험동물의 이제 사용, 개체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지금은 거의 300만에서 400만. 아마 올해 이제 2022년에는 500만 이상 지금 사용이 되지 않겠어요? 1년에 개체수로 봤을 때. 엄청난 실험동물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을 갖다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독성 시험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예. 거기에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에요. 단회 투여는 딱 한 번만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 이제 시험하는 자료죠. 바로 요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대상이 이제 대부분 그 실험 동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적혀 있는 것처럼 레트, 예. 쥐죠, 이것도. 예. 보통 이제 가정 또는 들에 사는 쥐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마우스는 그 쥐보다는 또 조금 더 몸집이 작은 그런 유형의 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보통 이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한 군당 5마리 이상, 레트가 되든 마우스가 되든 5마리 이상을 통해서 독성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독성 시험은 경구 또는 비경구. 경구 투여라는 건 뭐예요? 경은 입을 통과해서, 즉 입으로 먹였을 때의 독성이라는 얘기죠. 비경구는 입으로 먹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사를 갖다 놓는다든가 근육을 통해서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독성을 갖다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 단계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을 갖다가 이제 희석을 해서 그 몇 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요. 보통 2000mg per kg 이상의 용량에서는 시험 물질과 관련돼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 단계를 갖다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예, 투여에서는 1회. 예,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딱 한 번만 투여를 해보는 거예요. 관찰은 독성 증상의 종류, 정도, 발현, 추이, 그리고 가역성 관찰하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요. 관찰 기간은 보통 한 일반적으로 14일 동안 이제 관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찰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종료를 했을 때 생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체수 이런 것들을 전부 왜 사망을 했는지, 왜 죽었는지 부검을 갖다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기관과 조직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병리, 조직학적 검사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회 투여 독성 시험. 바로 레트 또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레트나 마우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보통 이제 단회 투여 독성 시험에서 하게 되는데 동물을 입수를 하게 되면 걔네들을 갖다 바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순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환경에 적용하는 그런 기간을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고 레트면 레트, 마우스면 마우스로 분리를 해서 아까 각 군당 5마리 이상 레트 혹은 마우스를 5마리 이상 시험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마리 이상에 대해서 경구 투여를 할 경우는 2배로. 그 다음에 피부 주사를 할 때는 이제 주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14일 동안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한 결과를 또는 그 중에 사망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검을 해서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1차 피부 자극 시험이었었어요. 1차 피부 자극 시험. 예. 1차 피부 자극 시험의 경우에는 드레이즈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제시된 방법인데 그 방법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통 이제 실험 동물로서는 흰색 토끼, 예, 흰색의 토끼를 갖다 사용하거나 또는 기니피그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요. 동물 수는 3마리 이상. 예, 피부에 털을 갖다 제거한 그런 이제 건강한 피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피부 자극 시험을. 예. 그래서 투여 면적이라든가 용량은 피부 1차 자극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때 얻어질 수 있는 면적이나 용량을 갖다 사전에 설정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투여 용량이나
농도 이런 것들은 1차 피부 자극성을 갖다 평가하기에 적당한 농도, 용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하는 거예요. 시험자가 대략 뭐 몇 ppm 혹은 그것을 희석해서 뭐 10배 희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일 농도 투여 시에는 0.5ml 액체의 경우, 또 그 다음에 고체의 경우도 0.5g 정도 투여를 하고요. 투여는 24시간. 개방 혹은 폐쇄 첩포라는 것은 이제 포를 갖다가 붙인다는 거죠. 예, 허언겁 같은 데다가 묻혀서 그걸 갖다 아예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으로 치면 이제 파스 같은 거를 등에 이렇게 아플 때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인다는 거죠. 투여 후의 처치는 무처치 하지만 그런 필요에 따라서는 세정 이런 이제 조작을 행해도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관찰은 투여 후에 24시간, 48시간, 72시간 투여 부위를 육안으로 잘 관찰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 결과는 1차 피부 자극성을 갖다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얻어지는 채점법. 예, 그 채점법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1차 피부 자극 시험,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렇게 레비트 토끼라든가, 그쵸? 흰색 토끼나 아니면 기니피그를 갖다 이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등의 털을 갖다가 면도로 깨끗하게 밀고 이제 적용 부위를 갖다 어디다 할지를 갖다 정해요. 그리고 실험에 사용하는 물질, 액체의 경우에 0.5ml, 고체의 경우에 0.5g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패치라고 하는 건 파스처럼 생긴 헝겊 상태 거기다가 이제 묻혀서 등에다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서 30분에서 60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피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갖다 관찰을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는 표에 따라서 표에 나타난 그 형태로 그걸 갖다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홍반이라든가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정을 해서 여기에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강도인지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자극성을 갖다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1차 피부 자극 시험이에요. 이렇게 피부 자극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드레이즈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주로 시험 동물은 백색 토끼, 흰색 토끼. 동물 수는 세척군 및 비세척군 당 3마리 이상 해야 되는 거고, 투여 농도도 마찬가지 안점막 자극성을 갖다 평가하는데 적당한 농도를 갖다가 시험자가 이제 설정을 하고, 투여 용량이 0.1ml 액체인 경우, 고체는 0.1g 하게 됩니다. 투여 방법, 한쪽 눈, 토끼의 눈, 불쌍하지만 토끼의 눈, 예, 거기를 갖다가 하안검, 밑에 쪽이죠. 밑에 쪽. 예, 하안검은 안거로부터 당겨서 결막낭, 그러니까 눈 안쪽에다가 이렇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 넣듯이 눈 안쪽에다 투여를 하고, 그리고 상하안검을 이제 눈꺼풀을 갖다 위아래를 갖다 한 1초간 서로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눈은 처치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걸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처치 그룹으로 이제 만들고, 관찰은 약물 투여를 하고 나서 1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에 눈을 감다 관찰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드레이즈 방법 이외에도 시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LVET법, 오랄, 무코살 이리테이션 테스트법, 또 레비트 렛, 버지널 무코살 이리테이션 테스트법, 등등의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안점막 자극이나 기타 점막 자극 시험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갖다 어디에다가 토끼에다가 저렇게 눈에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막이 굉장히 부어 있는 상태죠. 부은 결과를 갖다 나타낸다든가 각막이 혼탁한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낸다든가, 이거를 오른쪽 왼쪽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 학대하는, 자극을 하는 이런 이제 실험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점막 자극이라는 것이. 토끼가 불쌍하죠, 그죠? 이런 이제 자극 시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점막 자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이용할 때만 쓰냐면 저렇게 치약이라든가 또는 가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강의 점막 자극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햄스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됐고요. 햄스터의 이제 볼 주머니 입 안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육안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이 이제 변하게 되는지 이런 구강 점막 자극 시험도 실질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피부 감작성 시험이에요. 보통은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테스트를 사용하지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제 다른 시험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시험 동물은 기니픽, 기니픽을 갖다 사용을 하고요. 동물 수는 원칙적으로 한 군에 5마리 이상을 갖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시험 물질 감작권, 양성 대조 감작권, 대조권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시험 동물들 갖다 다 따로따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피부 감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치를 한 놈, 안 한 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결과 평가는 피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시험 방법이 어드저번트를 갖다 사용하는 시험법이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어드저번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이 3가지 정도. 이렇게 시험법은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부 감작성 시험이지만 바로 피부 감작성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감작이 뭐예요? 감작. 어떠한 작용을 갖다 느낀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피부 감작성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다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응. 그래서 면역계가 이제 관여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번 어떤 물질을 갖다 이제 발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왔을 때 그러한 이제 그 물질을 갖다 이제 이렇게 피부에 도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형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접촉 감작성. 즉 어떤 물질에 접촉을 했을 때 알레르기의 성질을 갖다가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요거를 갖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시험 목적은 피부의 외용제나 화장품의 피부에서의 그런 접촉 감작, 즉 접촉을 했을 때 어떠한 물질에 노출이 돼서 발랐을 때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알레르기성 접촉 감작 물질을 갖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데요. 알레르기, 우리 뭐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경험이 있겠지만 금속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레르기가 있죠. 그렇죠? 금속, 니켈, 뭐 코발트, 수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 그 알레르기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고 알레르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거는 실질적으로 요건 이제 사람에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요. 피부 감작성 시험을 사람이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라기보다 사람이 어떤 그 화장품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제 민감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텅텅 부었다라든가 그쵸 볼에 뭐가 났다라든가 손이 저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든가 머리를 갖다가 염색을 했더니 머리에서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피부의 감작성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뭔가의 접촉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감작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접촉 감작성. 또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의 감작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장품의 기본적으로 아까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감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봤는데 이러한 실험은 뭐에 하느냐? 얘네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니픽. 아까 잠깐 있었죠, 그렇죠? 접촉 알러지의 감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맥시마이제이션, 최대화 시험법을 갖다 통해서 1차 감작, 2차 감작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예를 들어서 홍경천이라고 하는 물질, 홍경천이라고 하는 이제 식물이에요, 식물 이름이에요. 그 물질을 갖다가 이제 추출을 해서 피부에 어떠한 반응을 갖다 나타내는지 약간은 자극성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면도를 싹 해가지고 피부를 싹 털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저러한 이제 피부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등에 뭐가
나거나, 그쵸? 예. 또 등에도 뭔가 이제 이렇게 붉은 점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첩포 시험을 갖다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첩포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파스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헝겊에다가 발라서 붙여놓는 거를 첩포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 감작 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독성 시험. 광독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을 쪼였을 때. 빛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나타나는 독성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을, 시험 물질을 갖다 이제 이렇게 발랐을 때, 그랬을 때 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기니피그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시험법을 갖다 따르게 되고요. 시험 동물은 시험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그 시험법이 여러 가지 시험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1번서부터 5번까지 뭐 스토트법이라든가 샘스법이라든가 모리카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광독성 시험이. 동물 수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 군당 5마리 이상. 시험군의 경우에는 시험 물질 투여군 그 다음에 투여하지 않은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광원으로서는 빛에 의해서 이제 그거에 의한 이제 독성을 갖다가 다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발랐거나 했을 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UVA 영역의 램프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UVA와 UVB 영역의 각 램프를 갖다가 겸용을 해서 그래서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광독성 시험을 갖다 이제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독성 시험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에 그 쓰게 되는 그런 성분들, 물질들 중에는 광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예. 화학물질 중에 빛이 존재하면 피부에 자극성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을 갖다 광독성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한 그러한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발랐을 때 그 부위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부분에 홍반이 되든 색소 침착이 되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광독성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광독성 물질이 나타내는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VA 또는 UVB를 갖다 이제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향들이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렇게 피부에, 손등에 또는 가슴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형으로 광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트러블 형태로, 알러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광독성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요 광독성 시험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니피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비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농도를 갖다 설정을 하고 등 부위에는 이렇게 털을 갖다 싹 제거를 하는 거죠. 털을 갖다 싹 제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첩포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UV라든가 UVA 또는 UVB를 갖다가 쪼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쪼인 연후에 어느 정도 어떠한 반응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광독성 시험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기니피그가 있다면 UVA를 갖다가 쪼였을 때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아니면 안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광감작성, 광독성하고 감작성하고 다릅니다. 감작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알러지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기니피그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시험법을 갖다 많이 쓰고요. 시험 동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 8가지 정도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감작성 시험의 경우에는 동물 수는 원칙적으로 한 군당 5마리 이상. 시험군은 시험 물질 투여군, 그 다음에 대조군. 시험 물질을 투여한 거, 아닌 거.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똑같이 광감작성의 경우도 UVA, UVB에 이제 광원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시험 결과 평가는 동물의 피부 반응을 각각 시험법에서 정한 그런 이제 판정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그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과학감적성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요거는 기니피그예요. 기니피그가 지금 요게 5마리가 있는데 요 기니피그에 대해서 과학감적성 시험을 갖다가 이제 한 경우에요. 그러한 이제 시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체 사용 시험, 이제는 이제 사람에게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죠.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들 또는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원료는 인체 첩보 시험,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누적 첩보 시험. 한 번만 첩보 시험을 한 번만 이렇게 발라서 붙인 것이 아니라 누적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이니까 계속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닦아내고 하지만은 또 바르게 되고 또 나갔다 와서 닦아내고 그 다음날 또 바르게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누적 첩보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 누적 첩보 시험의 경우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보통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는 인체 첩보 시험을 하게 되는데 피부과 전문의나 또는 연구소, 병원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 주제하에 그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우리 뭐 보람이 요 경험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30명 이상을 갖다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30명 이상 하게 되고 투여 농도나 용량 이것도 이제 원료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그때에 따라서 농도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농도나 용량을 갖다 설정을 해서 하게 되고요. 완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 예를 들어서 뭐 로션이다, 로션 자체를 갖다 쓰기도 해요. 그 완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어떠한 그런 결과를 갖다 나타내는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첫 부위는 사람의 상등부, 정중선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전완부죠. 전완부 등 인체 상용 시험을 갖다 평가하기에 적정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완부. 그리고 이제 관찰은 원칙적으로 첩보 24시간 후에 이 패치를 갖다가 이제 떼내고 패치에다 발라서 붙여놔서 놓는데 제거하고서 제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합니다. 시험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거는 홍반이나 부종 이런 정도를 갖다가 평가할 때는 피부과 전문의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살펴봤고요. 이렇게 첩보 시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이제 동그란 거기에다가 이제 발라서 이렇게 여러 부위를 갖는데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옅은 빨간색을 나타내는지 조금 빨간지 완전히 빨가가지고 뭔가 더 두드러진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 등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또 다른 유형은 다른 유형대로 이렇게 결과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이것이 이제 인체 사용 시험, 즉 첩보를 통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 이외에는 이제 유전 독성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 유전 독성 시험은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요거는 미생물,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균질을 갖다 이용하게 되고, 살모넬라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살모넬라 균의 타입 중에서도 TA98 또는 TA100, 뭐 TA1535 뭐 여러 가지 균질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5단계 이상의 용량을 갖다 설정을 해서 매 용량마다 2개 이상의 그런 이제 플레이트를 갖다가 페트리디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 용량은 비독성 시험 물질을 원칙으로 5mg per 플레이트 또는 5 마이크로그램 per 플레이트의 농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세포 독성 시험 물질의 경우는 복귀 돌연변이체의 수 이제 감소
또는 기본 성장균의 층의 무용성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세포 독성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이제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대조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는 이제 독성 물질을 갖다 투여를 하고 하나는 안 투여하고 그런 것들 비교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결과는 대사활성계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유전 독성 시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미생물을 갖다 직접 배양을 해서 그래서 그 배양 결과를 또 미생물들이 어떠한 염색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테스트를 함으로써 유전 독성을 갖다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또 포유류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양 세포를 이용해서 체외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이제 포유류뿐만 아니라 똑같이 유사한 앞에서 했었던 그런 이제 독성 시험과 같은 방법을 갖다 통해서 미생물을 통해서도 이제 하지만 포유류 배양 세포 포유류에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를 갖다 통해서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거기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설치류의 조혈 세포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설치류. 그러니까 설치류가 뭐예요? 이가 자꾸 자라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계속 긁는, 갉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습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설치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쥐, 그렇죠? 또 다람쥐, 또 토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동물로는 그래서 마우스나 래트를 갖다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담보하기 위한 또는 그런 이제 자료를 갖다 제출할 때 어떠한 시험을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시험 동물을 갖다 사용하는 사례를 갖다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화장품의 동물 시험을 통해서 만든 화장품은 유통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도록 2016년 말에 국회에 법을 통과를 해서 2017년부터는 동물 시험을 통한 화장품 판매, 유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시험, 동물 대체 시험을 갖다 이제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